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사용하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배열을 이해하기 이전과 배열을 이해해야 한 이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배열은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오늘 배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생활 코딩 사이트인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내용 중에 배열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배열을 정의한 부분을 보면 배열이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통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통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입니다. 구글의 공식 문서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된 값의 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함수는 결과를 배열로 반환합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하나의 단일값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열로 구성된 표의 형태로 반환된다는 것이죠. 배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도움말 사이트에서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된 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형태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형태는 배열이 아니라 범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셀 하나하나를 지워보면 입력된 값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보실까요? 여기서는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생활 코딩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연관된 데이터가 통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배열은 이런 여러 개의 값을 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전체 데이터가 셀 하나에 입력되어야 하는데 여러 개의 값을 셀 하나에 나타낼 수 없어서 이 값들이 주변에 있는 셀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범위와 배열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위의 경우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 가서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전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입력되죠. 그런데 배열의 경우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값이 사라져 버립니다. 통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주변에 있는 셀로 흘러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흘러 넘쳐서 값을 채워야 할 셀에 다른 값이 있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된 값들이 모두 펼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나무라는 값을 지워보면 방해꾼이 사라졌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된 자료가 모두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위에 있는 D5셀을 선택한 후에 엔터를 입력하면 D5의 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D5의 값이 바뀔 때마다 D5를 참조하고 있는 D16의 값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조를요, 범위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어떨까요? 엔터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여러 개의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위에 있는 이 자료 전체를 통으로 관리해서 하나의 값처럼 처리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중괄호 기호입니다. 다시 D16셀에 와서요. 등호 입력하고 여는 중괄호를 입력하고 우리가 통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닫고 엔터 입력하면 이제 전체 범위가 모두 참조되었죠. 그리고 이 위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범위이기 때문에 값을 지우게 되면 하나하나 모두 지워지지만 이제는 여기 아래에 입력된 값들은 통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각 셀의 값을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배열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은 우리가 수식을 입력한 D16셀 안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식을 지우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면 모두 한 번에 되돌리기가 되죠. 그래서 배열을 다시 정의하면 배열은 통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집합이고 행과 열로 구성된 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만들 때는 조금 전 예시처럼 중괄호를 이용해서 다른 범위의 자료를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여는 중괄호 입력하고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집합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가로 방향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고 세로 방향으로 증가하는 자료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 쉼표, 2, 쉼표, 3, 쉼표, 닫는 중괄호, 엔터. 에러가 발생했네요.
제가 마지막에 쉼표를 더 넣었군요. 지우고 이렇게 배열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다른 값을 삭제해도 지워지지 않고 있죠. 이 형태를 보고 행과 열로 구성된 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에서 그 높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1차원적인 형태도 행과 열로 구성된 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3 뒤에 와서요,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 방향이 되겠죠.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4 쉼표, 5 쉼표, 6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에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6 뒤에 가서 세미콜론 입력하고요. 다시 7 쉼표, 8 쉼표, 9 이렇게 하면 1부터 9까지의 배열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각 행마다 3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9 다음에 행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고 쉼표를 입력하고 10을 입력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자료를 입력할 때는 동일한 구조로 자료가 입력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범위들도 모두 배열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고 연은 중괄호 입력하고요. 여기 1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자료를 아래 방향으로 누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2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중괄호 닫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되어 두 개의 범위로 관리되던 자료가 이젠 통으로 관리되는 배열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수식이 입력된 B5셀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주변 셀로 이렇게 흘러넘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연은 중괄호 입력하고 파란색 범위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쉼표, 쉼표는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황색 범위를 선택을 하면요, 중괄호 닫아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연결되면서 배열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수식이 입력된 곳에 다시 와서요, 여기에 쉼표를 입력하고 이 범위를 입력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입력한 2개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3개의 열과 9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의 열과 9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추가한 이 범위는 3개의 열과 18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연결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배열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요, 아까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참조할 때 단순하게 등호를 입력하고 범위를 선택해서는 정상적으로 참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입력했는데 이렇게 많은 범위의 자료를 한 셀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식을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자동적으로 어레이 포뮬러라는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이 어레이 포뮬러 함수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해주는 매우 친절한 함수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는 전체 범위의 자료가 모두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지워봐도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 역시 배열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레이 포뮬러 함수는 동일한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데요. 우리가 범위로 선택한 이 전체 안에서 F5셀을 이렇게 참조해 주고요, G5셀을 이렇게 참조해 주고, H5셀을 이렇게 참조해 주고, 모든 셀마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식 하나만으로 전체 범위에 들어있는 자료가 불러와진 것이죠. 이 어레이 포뮬러는 중괄호처럼 사용자가 직접 쉼표나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의 자료를 참조하거나 동일한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할 때 이 어레이 포뮬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배열로 반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트 1에 와서 배열을 만들어 줄 것인데요, 등호 입력하고 연은 중괄호,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배경에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요, 쉼표, 여기 쉼표 말고 세미콜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 닫는 중괄호 입력, 엔터. 그러면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죠. 즉 중괄호를 이용하면 같은 시트 안에 있는 자료만 배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자료도 배열로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있는 자료들도 모두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능 아닙니까? 여기까지 배열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이 배열을 이용한 다양한 예시와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들을 활용하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활용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